애니야 이제 뒤에서 졸지 말고 자, 한 칸 앞에서 수업 좀 열심히 들어 알겠지? 영아야 뭐라고? 게스트가 한 명 더 있다고? 우리 셋밖에 없는데 누가 있다는 거지? 뒤에? 으아! 당신은 밤 12시에만 활동한다는 미스터 봉. 유하, 이번 시간에는 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면역의 뜻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체의 방어 능력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방어 능력, 뭘로부터 방어를 하는가? 질병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항원에 노출되어 항체를 만드는 것. 무슨 말이고? 요 말을 이해하려면 항원과 항체에 대해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항원. 항원은 이물질입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온 이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뭐가 있는가? 대표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럼 세균과 바이러스 등 이물질이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없애야겠다, 맞죠? 없애는 물질이 바로 항체입니다. 그래서 항체의 뜻, 항원을 없애는 물질이다. 이렇게 면역의 뜻과 항원, 항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면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면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입니다. 선천면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천면역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이 선천면역입니다. 아까 전에 면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개념이 항원과 항체였다, 맞죠? 그런데 선천면역 같은 경우에는 항원과 항체의 일절 노출 없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면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연면역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후천면역을 보겠습니다. 후천면역은 선천면역이랑은 다르게 원래 갖고 있던 면역은 아니고 나중에 얻은 면역입니다. 나중에 획득을 하였다 하여서 획득면역이라고도 합니다. 후천면역이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또 후천면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천면역은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능동과 수동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아까 전에 면역의 뜻을 알아봤을 때 면역의 뜻이 뭐였습니까? 항원에 노출되어 항체를 얻는 것이 면역이었다, 맞죠? 항체를 얻는 과정에 따라 능동과 수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능동면역부터 보겠습니다. 능동면역은 항원에 직접 노출되어 항체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 수동면역 보겠습니다. 수동면역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만들어 놓은 항체를 받는 것입니다. 직접 항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합니다. 받기만 하니까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수동적이라서 수동면역. 이에 반해 능동면역은 항체를 직접 만든다, 맞죠? 직접 만드니까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능동적이라서 능동면역. 자, 결론. 항원에 노출되어 항체를 직접 만들면 능동면역이고 항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 받기만 하면 수동면역이 된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항원에 노출된다, 능동면역. 항체에 노출된다, 수동면역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끝이 아닙니다.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은 각각 자연과 인공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연과 인공을 나누는 기준은 뭔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면 자연이 붙고 인위적으로 노출이 되면 인공이 붙습니다. 먼저 자연능동 보겠습니다. 자연능동을 해석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뭐에 노출되었다가 되겠습니까? 항원에 노출되었답니다. 자연스럽게 항원에 노출되면 자연능동입니다. 자연스럽게 항원에 노출될 예시가 뭐가 있는가? 예시를 보겠습니다. 전염병을 직접 앓고 얻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만약에 결핵입니다. 수업을 하다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수업을 듣다가 그걸 들이마시면 자연스럽게 항원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능동을 보겠습니다. 인공능동은 인위적으로 항원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맞죠? 인위적으로 노출시키는 예시 뭐가 있냐면 예방접종, 백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예방접종,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 항원, 균을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100% 다 집어넣는 건 아니죠. 딱 뭐를 얻을 만큼만, 면역을 얻을 만큼만 약하게 해서 균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죽여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수동 면역을 보겠습니다. 수동도 자연과 인공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연 수동은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항체에 노출되었다가 자연 수동이다. 맞죠? 예시가 뭐가 있는가? 첫 번째, 엄마 뱃속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특히 태반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태반이라는 기관을 통해 아기들은 항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달수를 다 채우고 나온 애들은 항체를 충분히 받고 나오게 되지만 달수를 다 못 채우는 아기들 뭐라고 했습니까? 조산아들이 있다. 맞죠? 조산아들은 태반으로부터 항체를 충분히 못 받고 나오겠다. 맞죠? 그래서 조산아들이 달수를 다 채우고 나온 애들보다 면역이 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유가 있습니다. 우유만 먹은 애들보다 모유를 먹은 애들이 잘 안 아픕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항체에 노출되는 자연 수동을 알아봤고 이제 인공 수동을 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항체에 노출되었다. 인위적으로 항체에 노출되려면 아까 인공능동처럼 주사를 놓습니다. 자, 주사 약품 이름이 무엇인가? 감마글로불린. 그리고 혈청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인공능동과 인공수동입니다. 왜 헷갈리냐면 인공능동, 예방접종도 주사, 인공수동, 감마글로불린, 혈청도 주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외우신 분들은 무조건 주사면 인공능동, 무조건 주사면 인공수동 이렇게 외우시는데 아닙니다. 능동과 수동, 인공능동과 인공수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사의 내용물입니다. 주사의 내용물이 항원이면 인공능동, 주사의 내용물이 항체면 인공수동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항원에 노출되면 능동면역, 항체에 노출되면 수동면역이라고 했는데 능동면역 같은 경우에는 항원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노출될 때 능동면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가 뭔가 항원이 분비하는 독소에 노출되었을 때도 능동면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소를 약하게 만들어 인위적으로 넣으면 우리가 면역을 얻을 수가 있겠다. 맞죠? 자, 독소를 약하게 만든 물질을 뭐라고 하는가? 톡소이드라고 합니다. 수동 면역에 있어서도 독소와 관련된 물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독소, 영어로 하면 안티톡신이란 물질이 있습니다. 항독소, 안티톡신은 독소를 없애는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면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6개월 된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백신 1차, 2차, 3차 접종을 끝마쳤다. 이때 신생아에게 생기는 면역으로 옳은 것은 백신의 내용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원이다. 맞죠? 항원을 접종을 한다. 인공적으로 집어넣는 거다. 맞죠?
정답은 뭡니까? 3번 인공능동 면역. 다음 문제. 면역이란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하여 방어하는 현상으로 크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눈다. 감염병을 앓고 난 뒤 얻게 되는 면역체로 옳은 것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염병을 앓았다. 자연스럽게 뭐에 노출됐다? 항원에 노출되었다. 맞죠? 자연스럽게 항원에 노출되어서 면역을 얻었다. 정답은 5번 자연 능동 면역입니다. 다음 문제. 초등학교 4학년인 K군은 홍역 유행 시 전염되어 홍역을 앓게 되었다. 홍역을 앓은 후 형성된 면역으로 옳은 것은? 홍역을 앓았다. 자연스럽게 항원에 노출되었다. 정답은 5번 자연 능동 면역. 홍역 유행 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홍역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하였다. 이는 어떤 면역에 해당되는가? 주사가 일단 인공이다. 맞죠? 면역 글로불린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항원이라고 했습니까? 항체라고 했습니까? 항체였다. 맞죠? 인공적으로 항체를 집어넣었다. 항체에 노출되었다. 정답은 2번 인공수동 면역입니다. 특히 요 주사 나오는 문제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주사 내용물이 항원인지 항체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인공수동 면역이 인공능동 면역에 비하여 특징적인 것은? 아까 전에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공수동 면역은 능동에 비해 효력이 빨리 나타나서 빨리 사라진다. 왜 이렇느냐? 인공능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항원에 직접 노출되어서 항체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이 걸린다. 맞죠? 그런데 인공수동 면역은 항체를 바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효력이 빨리 나타납니다. 요까지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효력이 빨리 나타나는 대신 빨리 사라집니다. 자, 그에 반해 인공능동 면역은 효력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왜? 항체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오래 지속됩니다. 왜? 몸으로 직접 익혔으니까. 몸으로 항체를 만드는 법을 직접 익혔으니까 오래 지속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은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고생스럽지만 그 기억력, 그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맞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